우주의 모든 것들은 일정하고 꽤 예측 가능한 운동을 해요. 몇 가지 아주 복잡한 수학으로 우린 수백 년 후 밤하늘이 어떻게 보일지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특이한 천체 현상의 전체적인 달력을 구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음 100년 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가장 흥미로운 천문학적 사건들에 대해 더 알아봅시다. 2029년 소행성 아포피스. 우리 태양계는 다양한 소행성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작은 조약돌에서부터 거대한 산처럼 생긴 바위들까지요. 그리고 그중 많은 것들이 놀랍게도 지구 가까이에 있어요. 2029년에 이 소행성들 중 하나가 우리를 지나쳐 날아갈 거예요. 999 사이 아포피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 소행성은 꽤 큰데 지름이 약 370m예요. 나사는 이걸 2004년에 발견했고 태양 주위를 도는 가장 위험한 물체 중 하나로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2029년 4월 13일에 곧 지구와 거의 충돌할 거거든요. 이 소행성은 이름조차도 꽤 무서워요. 아포피스는 혼돈과 파괴의 고대 이집트 신의 이름이에요. 라와 빛의 적수였던 혼돈을 형상화한 거대한 뱀이에요. 엄청난 상징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놀라운 거리에도 불구하고 그 소행성이 우리와 진짜 부딪히진 않을 거라고 해요. 지구로부터 약 32,200km 떨어져서 날 거예요. 네, 달과 심지어 몇몇 나사 위성들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워요. 하지만 다행히도 빗나갈 거예요. 이 사건 자체는 꽤 아름다울 거예요. 망원경 없이도 아포피스를 하늘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어떤 이유로 그걸 놓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2068년에 다시 돌아와 또 지구 가까이 날아갈 거예요. 2029년 금세기 중 가장 어두운 월식. 월식은 달이 지구의 그림자 안에 완전히 있을 때 일어나요.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자연위성은 밝은 빨간색으로 보여요. 무서워 보일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붉은 광선이 우리의 대기를 더 쉽게 관통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태양과 달리 이런 월식은 꽤 자주 일어나요. 보통 달이 그림자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월식은 더 어두워져요. 그리고 과학자들에 따르면 2029년 7월 26일에 우린 지난 100년 중 가장 어두운 월식을 보게 될 거라고 해요. 월식 자체는 약 1시간 42분 동안 지속될 거예요. 그리고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닿은 순간부터 달이 떠날 때까지 통틀어 약 3시간 40분 동안 지속될 거예요. 이건 남미에서 제일 잘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를 예매해두세요. 2040년 행성들의 행렬. 행성들의 행렬은 우리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일렬로 서는 순간이에요. 물론 완벽하게 직선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꽤 인상적인 광경이죠. 목성과 금성과 같은 몇몇 행성들은 심지어 대도시에서도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행성들이 행렬하는 동안 특히 여러분이 더 어두운 도시 밖으로 나간다면 행성들을 모두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나사에 따르면 다음 퍼레이드는 2040년 9월 8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망원경을 사두세요. 2052년 21세기의 가장 밝은 슈퍼문. 달의 궤도는 사실 완벽하게 둥글지 않아요. 우리의 자연위성은 타원 궤도를 따라 지구 주변을 여행해요. 이것 때문에 두 지점이 있어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과 가장 먼 지점. 가장 먼 지점은 원지점이라고 불리고 가장 가까운 지점은 근지점이라고 불려요. 하지만 우주의 모든 것들이 약간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떤 근지점은 다른 근지점보다 우리에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네, 이 모든 궤도 변화들은 꽤나 혼란스러워요. 심지어 과학자들도 때때로 이걸 정확하게 예측하는 걸 어려워해요. 하지만 어쨌든 보름달이 지구에 특히나 가까워졌을 때 우리는 소위 슈퍼문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사건의 이름은 1979년에 생겨났어요. 이 순간 달은 아주 큰 것처럼 보여요. 비현실적인 공상과학 영화나 만화에서처럼 말이죠. 또 평소보다 30% 더 밝아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늘이 더 어두울수록 달은 더 밝아 보일 수 있어요. 이제 특별히 멋진 일이 2052년 12월 6일에 일어날 거예요. 이것은 21세기 전체에서 가장 가깝고 밝은 슈퍼문이 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달은 평소보다 27,400km 더 가까워질 거예요. 자, 이건 놓치긴 힘들겠는데요. 2060년 가장 밝은 혜성.
혜성은 수천 년 전 우주를 날아다녔던 우주 물체의 먼지 투성이 잔해예요. 그리고 우리 태양계에만도 수천 개가 있어요. 혜성은 태양에 접근할 때마다 뜨거워져 가스와 먼지를 방출하기 시작해요. 작은 별처럼 보이기 시작하죠. 혜성의 머리는 크고 흐릿한 가스 구름으로 변해요. 그리고 태양풍 덕분에 아름답고 긴 꼬리를 갖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놀라운 광경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맨눈으로도 이런 혜성들을 관찰할 수 있어요. 혜성이 지구에 가까이 지날수록 하늘에서 더 밝게 보여요. 발견자의 이름을 딴 15P 핀레이 혜성이 2060년 10월 27일에 우리를 방문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린 19세기부터 이것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지난 100년 동안 지구에 가장 근접하게 접근한 혜성 중 하나가 될 거예요. 단 740만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지나갈 거예요. 경치는 분명 아주 아름답겠죠. 2084년 지구 일식. 이것은 21세기에 일어날 가장 흥미로운 사건들 중 하나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구에서는 관찰할 수 없어요. 이 이벤트는 화성에서만 볼 수 있어요. 지구와 다른 밝은 실루엣처럼 보이며 태양을 지나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1984년이었어요. 그러한 사건을 행성 통과라고 불러요. 일식과 비슷하지만 달 대신 다른 행성들과 일어나죠. 우리의 경우엔 좀 더 지구식이죠? 즉 화성인들은 지구가 태양빛을 차단하면서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2084년 11월 10일 이걸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화성에 실제로 있을지도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린 우주 탐사선으로 이 사건의 영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미 나사의 퍼시비어런스 탐사선은 화성의 미성인 포보스가 화성과 태양 사이를 날았을 때의 일식 사진을 우리에게 보내왔어요. 2100년 북극성이 침북에 아주 가까워질 거예요. 그 유명한 북극성. 수세기 동안 선원들은 북쪽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 이걸 사용해왔죠. 하지만 재밌는 건 사실 북극성이 북쪽과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진 않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행성에 고정된 축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대한 팽이처럼 회전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걸 궤도 세차 운동이라고 해요. 이것 때문에 북극성은 하늘의 같은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아주 느리긴 하지만 움직이죠. 너무 느려서 남극이나 북극에 서 있지 않으면 눈에 띄지도 않아요. 하지만 2100년 3월 24일 북극성이 마침내 우리 행성의 진북 위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 후 다시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26,000년 후에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보기 드문 행사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북극성이 우리에게 주는 이별 선물과도 같은 게 될 거예요. 지구의 축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때문에 약 2000년 후 북극성이 다른 별인 세페우스 자리 감마로 완전히 대체될 거예요. 다시 말해 2100년의 행사는 작별 공연 같은 게 될 거예요. 아름답지만 좀 슬프네요. 이것들이 다음 100년 동안 일어날 가장 흥미로운 천문학적 사건들의 달력이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목격하기 위해 망원경을 살 필요는 없어요. 맨눈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때까지 살아남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놀라운 관찰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중 일부는 인생에 한 번뿐인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